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윤경빈입니다. 자, 국제 정세의 불안함 여전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찾는 안전 자산이 있습니다. 네, 안전 자산 하면 사실 금과 은을 제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 이 금과 은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천장을 그야말로 뚫고 있습니다. 치솟는 가격에 투자 열기도 덩달아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홍혜민 캐스터입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무섭게 상승 중인 금과 은 ETF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지정학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최대 화두로 떠오른 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분쟁이 격화되며 한때 글로벌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다행히 다보스 포럼 연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관세를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 가격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는데요. 먼저 금값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우상향 중인 금 선물 간밤 온스당 4,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며 이제는 5,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자 어제 골드만삭스는 금 선물의 연말 목표가를 기존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 거라고 본 건데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은 가격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 이후로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은 가격도 사상 첫 100달러 돌파가 머지않았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에서 AI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실물 수요까지 더해지며 요즘 은은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이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한 데 이어 중국이 은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며 공급망을 통제하기 시작하자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자금도 원자재 ETF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국내 금과 은, 구리 관련 ETF로 유입된 자금 규모를 한번 볼까요? 단 며칠 만에 수천억 원의 뭉칫돈이 유입되며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 ETF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이제 금과 은을 병행 투자하는 전략이 대세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찾는 최고의 피난처 원자재. 과연 이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금과 은에 대한 투자 아직도 늦지 않은 걸까요?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머쓱하게 만드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제로 만나보신 대로 금과 은이 그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금값 이제 100만 원 시대입니다. 와, 이 높아지는 금 가격에 은이 또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 금과 은 지금 이럴 때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수익률이 높아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그 똘똘한 투자 전략을 잡아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우선 천기훈 팀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네. 뭐 조카들 혹시 뭐 이렇게 돌잔치 있으세요? 이제 망망 생기고 있죠. 그렇죠. 네네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이게 참 그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예. 이러한 아니 뭐 부분인데. 예전엔 사실 네. 그냥 뭐 친구들 돌잔치면은 그냥 조금 돈으로 이제 대체하곤 했는데 네. 가족은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맞습니다. 반돈이라도 좀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반돈도 무섭습니다. 돌잔치 다가오는 게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네.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한 돈에 지금 100만 원이 넘게 찍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25년도에 금 가격이 이제 역사적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올 초에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그 살 때 기준으로 한 돈에 이제 100만 원 시대가 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듯이 그러니까 국제금 가격도 이제 5,000, 그러니까
트로이온스랑 5,000달러의 이제 목전을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에서 이제 뭐 투자 관점에서 이러한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 투자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투자 외적인 부분 이제 보통 이제 금 한돈 하면 돌반지들 많이 떠오르시는데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반돈 또는 1g 돌반지 또는 이제 금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축소해 나가면서 작아지고 있죠. 예, 투자 외적인 부분의 트렌드의 변화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1g 돌반지를 하면서 그래도 30만 원대 이제 5년 전 가격으로 좀 대체하는 이러한 흐름도 하나의 투자 외적인 방향에서의 좀 트렌드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 관점에서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주요 IB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금에 대한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점점 상향하는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창규 본부장님, 지금 금값 오르는 추이를 쭉 살펴봤는데 네. 아니 뭐 작년에만 해도 뭐 70만 원, 6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지금 100만 원을 그렇죠. 넘어가고 있어요. 네.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 원인 도대체 뭡니까? 제가 예전에 애널리스트를 할 때 금을 분석하는 관점은 수요 관점에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금이라는 것은 귀금속, 장신구 이런 역할이 더 컸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대규모의 귀금속 수요가 발생하겠죠. 인도에서 결혼한다. 네. 결혼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수요 측면에서 많이 바라봤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귀금속적인 측면보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이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금 가격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면서 거봐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면은 금을 들고 도망쳐야 돼. 이런 수요가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고요. 그쵸.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통화 정책. 즉 여태까지 우리는 안전자산 그러면 달러화로 된 미국 국채 이런 것이 공식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달러의 약세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각국 중앙 은행들이 야 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수요가 구조적으로 덮쳐지니까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옆에 청기훈 팀장님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네. ETF에서 금을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네. 예, ETF에서 금을 너무 많이 사게 되고요. 예. ETF에서 금을 사게 되면 금 선물 또는 금 현물을 보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비단 한국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ETF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구조적으로 또 금을 수요를 부르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따 자세하게 조금 더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금 ETF가 금을 많이 사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네. 이제는 금을 투기적인 자산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금을 안전자산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전자산이면서 투기적인 자산이라는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네. 나는 투기적인 수요와 안정적인 수요 둥지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제 위기 때만 사는 그런 환경에서 약간 포트폴리오 자산 환경 쪽으로 좀 변화가 됐다. 네. 이렇게 또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금이 왜 이렇게 올랐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음. 한 가지 중요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가 금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금 가격을 자극한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청기훈 팀장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리는 이제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의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는 이제 금 가격과 역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금 가격에 약간 선반영되는 이러한 흐름도 보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가 조금은 이제 흐릿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 정책이 좀 불확실성 확대가 되는데 네. 이러한 흐름에서 또 안전자산의 수요가 올라오면서 또 금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흐름도 보였다라는 것은 좀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금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이런 분석. 그러니까 금리 외에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도 이게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달러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도 이제 마찬가지로 달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통적으로 금의 가격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좀 이제 앞에서 ETF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국내에서 이제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 가격 안에 이제 달러 가격의 상승을 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그 가격에서의 상승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앞에서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좀 많이 역의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하는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지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금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조금은 완화시키겠다라는 이러한 흐름들이 보이면서 지속적인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금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린란드 사태와 같이 이제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최근에 금 가격을 또 높게 5,000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영향, 뭐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 금값이 오르면 그만큼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냐,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금, 은 ETF에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홍예민 캐스터가 핵심 1분 컷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무섭게 오른 금과 은에 관련 ETF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상품들을 각각 수익률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된 금 관련 ETF 탑5입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 1위, 역시 레버리지의 힘을 보여준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였는데요. 올 들어서만 19% 넘게 올랐고 최근 6개월 동안에는 무려 83% 급등하며 공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초 대비 12% 오른 코덱스 금 액티브 ETF인데요. 국제 금 표준 시세를 따르는 상품으로 지역 프리미엄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4위는 신한자산운용의 상품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솔 국제 금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의 경우 배당이 없는 금 투자에 인컴 수입을 결합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이 수익률 5위 타이거 KRX 금 현물 ETF인데요. 지난해 신규 상장한 ETF 가운데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한 상품으로 올 들어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 상장된 은 관련 ETF들 살펴보시죠. 국내에서 은에만 집중 투자하는 상품은 코덱스 은 선물 ETF가 유일한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반년 동안 132% 이상의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금과 은에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바로 타이거 금은 선물 ETF입니다. 이 상품도 반년 사이 45%가 넘게 올랐네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ETF들은 어떨까요? 먼저 금 ETF의 수익률 탑5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은 프로쉐어즈 울트라 골드 ETF인데요. 2배 레버리지 상품답게 최근 6개월 수익률이 88%를 넘어서며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2위는 올 들어 17% 오른 YGLD가 차지했는데요. 금 선물 150% 레버리지와 다양한 자산 옵션 매도로 인컴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 10월 말에 상장된 GLDW ETF로 연초 대비 13.64%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GLD ETF의 주간 총수익의 120%를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품입니다. 4위와 5위의 ETF들도 연초 대비 12% 이상, 반년 동안에는 42% 이상 상승했네요.
마지막으로 미국에 상장된 은 관련 ETF들 확인해 보시죠. 수익률 1위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실버 ETF로 올 들어서만 무려 67%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은 실물 가격을 2배 추종하는 ETF로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연 보수가 0.95%로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ETF들도 모두 올 들어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SLV ETF의 경우 순자산이 492억 달러를 돌파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 상장된 금은 ETF들을 총 정리해봤는데요.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 은값은 100달러라는 역사적인 가격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관련 ETF들의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률 한번 보셨는데요. 와, 확실히 높긴 높네요. 역시 레버리지입니다. 네, 탐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아까 배경을 살펴봤을 때 최창규 본부장님, 이제 아무래도 위험할 때는 금이 최고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전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금을 자꾸 매입하는 거잖아요.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매일 어디 자꾸 건드리거든요. 뭐 이란도 건드리고 여기저기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계속적 그런 배경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 금 사는 건 좀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배경 때문인데 보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그렇습니다. 먼저 금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좀 해드릴 텐데요. 금은 크게 보면은 미국이나 런던에서 거래되는 국제금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거래되는 한국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은 한국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금을 개런티하는 KRX, 한국거래소가 개런티를 하기 때문에 한국금은 KRX 금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또 차이가 있는데 금 선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ETF를 만드는 금 선물을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금 현물을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위험 자산이다라고 얘기했던 금 상품은 금 선물 추종하는 ETF를 말하는 겁니다. 아, 금 선물에서요? 정확하게 규정을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ETF 같은 것들 중에서 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 규정상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이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즉 골드 선물이 40% 이상 들어가게 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골드 현물 ETF는 파생상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안정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 선물을 추종하는 ETF만 파생상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를 한 거지 골드 자체를 위험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게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이게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해서 오늘 참 알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또 예전에 금 관련 ETF 하면 뭐 파생 상품 담거나 선물 담는 ETF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금 현물을 담는 ETF들이 많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 현물 ETF만의 장점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먼저 답변 주시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금을 자신의 계좌에 특히나 노후에 그리고 또 우리가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 자산을 담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은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골드 선물 ETF는 파생상품 평가액이 40%가 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담으려면 골드 현물 ETF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물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에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담을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선물이라는 것은 미리 선자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치, 즉 지금은 5,000달러에서 거래되는데 나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4,900달러에서 거래될 수도 있는 게 금 선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5,000달러인데 4,900달러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뭔가 괴리가 발생하겠죠. 현물 ETF는 그냥 5,000달러면 5,000달러, 4,000달러면 4,000달러 이렇게 그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추적 오차가 없다라는 것이 현물 ETF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오히려 선물이 그런 예측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물은 예측이 아니라 따라간다. 현재 가격을 따라간다. 그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골드가 갑자기 대규모 광산이 발견돼가지고 대규모 골드가 공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골드 선물 숏,
골드 선물, 인버스 이런 쪽으로 가격이 작동하기 때문에 현물은 정직하다, 선물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천기훈 팀장님께서는 현물 ETF만의 장점 뭐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일단 그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현물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앞에서 이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금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안전자산 30%에 해당되는 자산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산 배분 관점에서의 안전자산과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안전자산은 좀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관리 규정의 기준에 해서 뭐 채권형 자산이나 현금성 자산만을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70%만 투자가 된다라는 점이 이제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의 금 자산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에서 이제 수익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금 관련된 ETF들 많이들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 네.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달러 해지형이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장하고 있는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달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달러 가격과도 연동이 되는 ETF가 하나의 좀 트렌드처럼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하나의 좀 특징 중에 하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과 달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안전자산이라도 이 금과 달러라는 이제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또 그 자산 배분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또 배분해서 활용할 네네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금을 캐내는 이 채굴 관련된 ETF마저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럴 때 혹시 여기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규 본부장님? 그래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예. 채굴하는 기업은 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를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 맞더라고요. 오. 금 가격이 1만큼 오를 때 채굴 기업 주가는 1.5에서 2만큼 올라가는 오.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 채굴 기업 아니면 은 채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비용 변수. 음흠. 즉 우리가 채굴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1kg의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냐 네. 이런 비용 변수가 꽤 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광산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또 채굴량이 계속 없어질수록 더 깊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금 광산 잘 생각해 보시면 남미라든지 호주라든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지역들 맞아요. 그런 쪽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광산 운영 리스크도 꽤 큰 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시장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금 가격이 떨어진다면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금 채굴 기업 ETF가 GDX라는 게 있어요. 바넥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GDX가 있고요. 그리고 또 GDX보다 더 작은 광산에 투자하는 GDX 주니어 J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광산 채굴 기업으로는 뭐 골드라는 티커 쓰고 있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예. 네. 베릭 골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네. 티커가 골드예요. 어허. 예,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채굴 기업이니까 예. 나는 단순하게 한 배짜리 금에 만족 못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금 채굴 기업 또는 금 채굴 기업으로 구성된 ETF도 눈여겨 보실 수 있겠지만 권해드리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맞아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또 이런 채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폐쇄, 광산 폐쇄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는 왕왕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강력하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챙길 게, 더 따져볼 게 더 많으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네. 같아요. 요즘은 대체 투자처로서 보다도 뭐 사실 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게 은이 아닌가 싶을 만큼 급등하고 있는데 원래 은은 산업용에 많이 쓰여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위상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 네, 금은 이제 과거의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전통적으로 금의 가격이 약간 후행을 하면서
앞에서 금 채굴주도 이제 레버리지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지만 금의 이제 가격 변동성 면에서 금의 레버리지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금이 이제 작년부터 올 연초까지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은 가격을 보면 금 가격의 2배 이상 꾸준히 작년부터 오르는 네. 모습을 앞에서 ETF 수익률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은 가격을 비교할 때 금은 비율을 많이 보시는데 그러한 흐름에 비춰서 최근 5년간의 그 금은 비율을 봤을 때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 가격에 대한 상승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은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이 또 관심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이제 AI 산업과 연결이 되는 이제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업 산업에서의 하나의 산업재와 같은 핵심 소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약간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좀 공급이 약간 좀 조달이 어려운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르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은 같은 경우는 이게 금과 달리 이제 오롯이 광산에서 채굴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굴이나 아연을 캘 때 하나의 부산물 형식으로 캐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이제 딱 맞춰서 가져가기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은이 특징을 갖다 보니까 중국은 아예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까지 해버렸는데 지금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주변에서 이미 야 지금 은 사야 돼, 은 살 때래 막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은이 굉장히 매수 적기다라고 지금 보기에 은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격 대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예. 자, 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금화도 쓰였지만 은화도 쓰였습니다. 네. 즉 금도 귀금속으로서 활용도가 있었지만 은도 금 못지않게 귀금속적인 활용도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천기훈 팀장이 말씀하신 금과 은의 가격 비율, 금은 레이쇼라고 불리우는데요. 금은 레이쇼가 한 1000년, 2000년 봤을 때는 몇 대 몇이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2000년 봤을 때는? 뭐 비율이요. 네. 아무래도 좀 더 금이 더 낮지 않았을까요? 10대 1이었습니다. 아, 네, 10대 1. 금이 10이었으면 네네. 은은 1이었습니다. 그거밖에 근데 안 이 됐구나. 10대 1이 얼마까지 낮아졌냐면 예. 100대 1까지 갔었습니다. 100대 1이요? 그만큼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은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였죠. 네네. 그래서 은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100대 1이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정상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60대 1 정도까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금 전망이 5,400불까지 왔으니까 예. 은도 금은 레이쇼에 따르면 당연히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한 얘기 한번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청규 팀장님. 네네. 지금 표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은이 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 한 5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 2배 정도 이제 금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금은 비율이 낮다라고 보게 되면 앞에서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갔을 때 이제 금 대비해서 많이 비싸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뭐 이제 본격적인 질문 여쭤봐야죠. 사실 이제 그러면 지금 금, 은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좋으냐? 그리고 좀 뭐 투자하는 기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천기훈 팀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네. 최근 5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금은 비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기 과열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추격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금 이상으로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도 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자산 배분 형식으로 어느 정도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물론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좀 낮은 은의 자산의 특징도 있지만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정규 본부장님. 네. 일단 금과 은의 상승 메커니즘은 살짝 다릅니다. 네. 금은 더 이상 산업용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워낙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못 쓰죠. 이제 금리빨 이런 거보다는 네. 임플란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로서의 수요 아니면 어떤 그 제2, 2차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오롯이 투기적인 목적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자산으로서의 목적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우리의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매크로라든지 금리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거에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산업재로서의 성격도 그렇죠. 두 마리의 토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 가격보다 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보험 상품으로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배팅용 상품, 커머더티가 귀금속이 상당히 많이 모자르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겠지만 단기적인 배팅 아니면 중기적인 배팅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 금이랑 은을 지금 어느 정도 담는 게 좀 유리한 건지 비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일단은 연금 계좌에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청기현 팀장님도 모르긴 몰라도 연금 계좌에 금을 담아 놓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금 계좌라면 저는 한 10% 정도까지는 금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결국은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연금 계좌라면 10% 그리고 연금 계좌라면 은은 참고로 지금 은 현물은 없기 때문에 연금 계좌라면 일단은 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일반적인 계좌라면 한 5에서 8% 10보다는 좀 낮게 그리고 은은 한 2, 3% 두 개 합쳐서 10 정도 되게끔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형에 대해서는 좀 투자법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공격형은 아무래도 은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은 가격도 따라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큰 은 비중을 좀 높이고 반대로 금 비중을 낮추는 그게 공격형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금과 은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천 팀장님만의 좀 비중 팁은 뭘까요? 네, 저도 본부장님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네. 자산 배분 관점에서 금을 한 10% 정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험 자산의 개념으로 좀 인식을 하셔서 내가 주식을 만약에 100을 담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한 10% 정도를 은을 담는 예, 이런 그 구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금과 은 두 가지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현황을 좀 고려했을 때 약 한 8대2 정도, 금을 한 80%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그래도 좀 시장을 대응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발판은 금이 확실히 좀 잡아줘야 된다. 네. 바탕은 그런 공통점이 네. 드는데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줄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ETF 투자할 때 어떤 점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최창규 본부장님.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잡아봤는데요. 네. 만약에 AI 버블이 터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금과 은을 꼭 갖고 계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의 맥락이 뭐냐면 경기가 AI 버블이 터진다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금과 은의 가치는 더욱 빛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청기훈 팀장님은 어떤 말씀 남겨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절세 계좌에서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의 접근,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금은 지키는 자산, 은은 공격하는 자산 이렇게 딱 구분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과 은이 가진 여러 가지 매력과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금은 ETF의 투자 전략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 오늘 두 분 말씀 고맙고요. 네. 홍혜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